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80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이제 4월엔 저물고 5월이 됐습니다. 언제나 꽃피는 화창하게 피어나는 날씨가 아주 요즘에 너무 좋지요. 꽃도 아주 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80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병화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병화에 대해서 천간의 어울림과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정화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화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정화론. 정화는 심장이고 적은 불, 호롱불, 고독하고 외롭고 종교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래도 이 종교일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정화가 초입니다. 초라고 하는 말은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가 뜻이 있고요. 또다시 몸을 불살아서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 많더라. 그래서 대체로 정화에 많이 일주를 태어나신 분들은 무속인들을 제가 여러 명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화일주를 가진 사람이 대체로 유명한 무당들이 많고 좀 무당의 역할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화가 이런 역할들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종교인 이런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니까 마음이 약하다, 흔들흔들하니까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변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합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가 약할 수 있으니 일을 서둘면 후회한다. 물론 사주가 여러 걸 구성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음일간이다 보니 기가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강한 듯 하지만 외롭고 신경 예민한 불이고 인위적인 불이고, 그 다음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고 자식, 아들의 신경을 많이 쓴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병화 같은 경우는 하늘의 태양이다 보니 빛 에너지를 말을 하고요. 정화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가스불, 라이터불처럼 열 에너지다 보니 우리가 켜기도 켤 수도 있고 인위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 정화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촛불, 등불, 난로, 화로, 열, 신앙적인 것, 종교적, 염세적, 철학적, 생각이 깊다. 그래서 정화 일주에 태어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주에 정화가 하나 더 있다. 월주든 아니면 시주에 있든지 간에 이게 일이면은 때로는 요게 월이겠죠? 때로는 이게 시면은 이것들도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더 어울려 있었을 때는 이런 어떤 역할, 정화, 촛불, 염세, 철학 이런 것들과 더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집념이 강하고 뛰어난 정신력, 남의 일을 해결해 준다. 아무래도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의 뜻이 강합니다. 세상을 밝히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선비기질, 인정이 많고 희생적이며 주위 사람에 모인다.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정화일주가 조금 희생정신이 있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점은 외롭고 고독하고 실속이 약하며 희생정신, 봉사정신,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낸다. 아무래도 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용하고 폭발적이며 여자는 예쁘고 사랑받고 사랑스럽다. 아무래도 이 성향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변과 화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적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와 화합하려다 보니 사랑스럽다 이런 말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정은 순수한 열기이며 정으로 뭉쳐진 글자이다. 따라서 정에 얽매이듯이 정 때문에 운명이 좌우되고 사랑과 애정과 정열을 만인에 휘어잡기도 하고 만인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정이지요. 뜻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선이 되기도 하고 학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말의 설명이 정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고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정은 밤을 그리워하듯 술과 교제 인연이 있고 밤에는 융업, 술집, 고독한 밤에 대한 기발한 연구업 등이 인연이 있다. 그래서 정화는 아무래도 밤에 불을 켜는 거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업소들, 그래서 자주에 정화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이게 야행성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꼭 밤에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건 말하지는 않는데 잠을 일찍 자거나 이러지는 어렵고 아침에 대체로 좀 일찍 기상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이라고 하는 틀, 이 정화는 이 정에 대한 얘기, 또 융업, 술집, 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글씨와 연관은 분명히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국이 합격이면 흉폭한 칼날이나 살인 등에 빠지기 쉽고 정에 얽매여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운명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 수신이 필요하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조금 더 너무 감정에 휘둘려서 사람의 정에 휘둘려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말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별, 용광로, 화로, 기도선생, 타는 불, 뜨거운 불, 축소의 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하는 말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화는 만물을 태운다. 불을 다 태우죠. 태양은 빛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병화는 태양빛이고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을 내게 하기보다는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만은 정화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내게 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기본으로 태운다. 이런 의미의 뜻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을 녹여 갑의 형틀에 금, 용하여 기계, 기구, 연장 등을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그래서 정화가 있는데 경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도 있어서 그 불의 기질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경금이 우선이다. 그래서 내 어떤 연장을 만드는 주된 임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언제나 갑경을 용신으로 사용하며 여자는 신랑이 둘인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임합의 작용들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정화는 이 정임합의 작용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간목보다 경금이 낫다. 사유치운의 사오미로 제거한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경금의 작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요. 음일주가 합의되는 것은 정상이지만 노력에 비해 직장 생활이 어렵고 관록을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임합의 작용이 음일주입니다. 양일주가 합의되면 아주 나쁘다. 여색을 탐한다. 정화일주의 음일검과 임일주의 정임합의 작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목이 없고 경금만 나오면 부모는 불길해도 자식은 성공하나 심지가 없어 힘이 부족하다. 여기서 심지라고 하는 말은 불을 피워주는 목의 기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뚜렷하게 있으면은 불이 세서 경금을 잘 녹입니다만은 그게 목이 없다라고 하면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의 뜻은 장기간 롱롱타임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정화는 열화, 타는 불로, 촛불로 뾰족하다. 그래서 우물이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화는 반짝 모아서 중간으로 갈수록 힘이 모이지요. 조금 멀어질수록 따뜻함이 줄어듭니다. 그게 아마 뾰족한 느낌이고 모으는 그런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금이 없고 간목만 나오면 통나무를 불에 넣는 격으로 건강이 약하다. 경금이 없을 때는 간목만 나오면은 불을 더 피우니까 그 불을 제어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일거리 없는 선비격이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정화한테는 인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태웠는데 인수에 공부를 했는데 그거로 형통을 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겠죠. 임수가 투가 나면 할 일을 놓아놓고 색을 탐하며 본분을 망각하고 이성을 탐하기 쉽다. 그래서 경금을 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 경금을 녹여야 되는데 이 정화의 기질이 그걸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 합하느라고. 개수가 투가 나면 역마로 돌아다닙니다. 이건 아마 충이 되는데 개수는 무토가 좀 있어주면은 이 역할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은 좀 덜하기는 하는데 물론 그것도 사주의 상황들을 보셔야 됩니다. 병화가 투가 나면 정화는 빛을 잃는다. 이때 신금이 합하면 좋을 것이다. 병화가 있었을 때 정화의 기운이 빠지는데 이 신금으로 병신합을 하게 되면은 이건 합하느라고 병화가 정화를 건드릴 짬이 없습니다. 이랬었을 때는 그래서 정화가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재주 있다, 뭐 내가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합니다. 크게 되기는 어렵다 그래도 자기 역할을 다 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정화는 타는 불이요, 뜨거운 불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 광명의 의미가 있다. 정화는 계속 타고 불 피우고 희생하고 빛을 주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많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죠. 정화는 정을 의미하니 정화가 귀신인 사주에서는 정이 없음을 나타내고 정화가 희신인 경우에는 정이 많고 눈물이 많다. 그래서 정화가 사주에 화기운이 특히 귀신인 사람들은 희신과 귀신이 있죠. 귀신을 싫어한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내가 싫어하는 기운일 때는 그 좋은 역할, 정이 없다 이런 말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음화요 등촉불이고 길화이니 밤에 태어나면 별빛처럼 빛나고 그 열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화는 빛을 밝혀야 되니 아무래도 뭐 이런 경우는 사진하는 사람도 괜찮고요. 뭐 요즘에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도 이 역할을 뚜렷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화는 경금을 재련하여 간목을 잘라 제목을 만드는 경우와 간목으로 정화의 화기를 왕성하게 하여 경금을 녹여 기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 다 경금의 작용과 간목의 작용에 따라서 정화의 성과물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어울렸다 치면은 뭐 1등, 2등까지는 선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해서 간목과 경금과 정화가 서로 어울려서 자신의 한 몫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충분히 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입니다. 그 역할은 뭐 사업이라든가 재주를 부리거나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면 꼭 1등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잘나기는 하지만은 1등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화일주생이 사주의 신유는 신의 지지에 뿌리가 있으니 격이 완성된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이 되고 불에 잘 녹지 않는 경우이니 정화가 비싼 보석에 상처를 입히는 격이 되어 대흉이다. 이제 정화는 신금이 있었을 때는 이 신유라고 하는 신금은 지지의 신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하고 큰 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을 녹이기는 어렵다. 왜냐? 단단하게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강한 불빛이 강한 금의 기세가 정화로 인해서 녹여지지가 않으니 상처를 줍니다마는 완전히 녹여서 그 경금의 기질을 신유의 기질을 기물을 만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흉하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정화일주에 신금이 투출되어 신금의 뿌리가 있는데 정화의 화기가 왕성하게 되어 있는 경우 간목이 투가 나는 경우라면 신금을 녹여 그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격이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신금을 녹이고 간목의 불이 완성이 간목으로 인해서 불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실은 완성된 후에 있다. 그러니까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천간정화의 해석입니다. 영웅심이 강하고 인정이 많고 지배욕이 강한 반면 중상모력에 잘 휘말리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자상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정이 많으며 신의를 잘 지킨다. 아무리 친해도 한번 토라지면 그만이고 용모가 깨끗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언변이 능란하다. 이상이 화려하고 따뜻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의타심이 있고 남성과 여성 편력이 복잡하고요. 남자에게 지배욕이 강하고 영웅심리가 있다. 사귈 때는 천천히 사귀며 헤어질 때도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합니다. 애정 표현이 약해 이성관계에서 기회를 자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막 해놨죠. 그래서 이것들도 잘 살펴서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천간일주로 본 성격과 특성입니다. 앞에 내용과 크게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남자는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므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고려해보지 않고 서슴없이 내뱉는 경향이 있으니 대인관계에 주의를 요합니다. 털털하고 소탈하면서도 집요한 면이 있으며 한번 틀리면 꽁한 마음을 좀채 풀지 않습니다. 손윗사람에게 잘 맞추는 재간이 있어
무슨 일이나 처리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상관의 눈에 상관입니다. 참 상관이 아니고 상관의 눈에 들지만 동료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잘하고 그럴듯한 말을 잘하며 실천력이 강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의밥을 만나게 될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요. 정화가 합하지 않고 의미 없었을 때 정이 또 있다라든가 병이 있다라든가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실천력이 강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명랑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기분빨아 할 수 있다. 고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어떠한 것도 숨김없이 아끼고 주려한다. 합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을 부드럽게 해놨습니다. 정의마의 작용이죠. 비위에 거슬리는 이에게는 마땅치 못하고 금세 마음의 기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한번 꽁하면 언제까지나 풀지 않는 성격이다. 오래간다. 뭐 뒤끝 장렬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는데 자기 자신의 또래보다 연상을 좋아한다. 인정이 많고 상냥하기는 하나 인내력이 부족한 점이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의심이 많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면 낮추어 보거나 깔보기를 하여 후할 때는 한없이 우하고 박할 때는 한없이 박한 면이 있다. 인정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무슨 일이나 처음에는 성공한 것과 같아 보이면서 시작은 하나 종말이 후지부라한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력을 기르면 성공할 것입니다. 정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정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